자, 이번에는 6강 키 핵심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죠. 자, 차고에 한 어사 표시. 자, 5개 지문. 빈출 빈도가 기출 빈도들이 아주 높은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5개 지문 꼭 정리해 놔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아까 동기의 착오입니다. 착오는 착오의 유형에 대해서 대표적인 동기의 착오 아주 중요하죠. 동기의 착오는 어사 표시의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번호를 우리가 봐야죠.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는 뭐다 착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동기의 불법행위 내용으로 할 합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동기가 표시된 경우 어사 표시의 착오가 되어 그때는 중요 부분이고 중과실이 없으면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동기의 착오에 대해서 이거 반드시 이 지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별표가 3개짜리 지문이에요. 자,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는 착오가 없었다라면 피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피의자의 처지에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중요한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중요 부분의 착오의 의미가 뭐냐라는 걸 이번에서 핵심 지문이 되고요. 자, 세 번째 착오로 인해서 피해자가 우선 여기 봐봐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때는 법령이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번과 3번에 대해서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대해서 우리의 의미를 파악해 주게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 표시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자는 불법행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왜? 착오 자체는 착오를 일으킨 거죠. 그 착오는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따라서 피의자는 가실이 있고 상대방의 손해가 있더라도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4번과 관련돼서 요 4번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5번째, 착오로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 즉 피의자는 착오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중요 부분을 저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착오, 내중착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입증하고 중대한 가실에 대해서는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해 준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동기의 착오와 관련돼서 우리 6강 핵심 지문 포인트에 대해서는 요 5개 지문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섭렵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착오에 대한 의사표시. 자, 이번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 그래서 110조와 관련돼서죠. 110조. 하자 있는 110조와 관련돼서 110조가 뭐라고 이랬어요? 바로 대표적으로는 사광취선이라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으나 선의 제3자 등은 대항할 수 없다. 110조와 관련돼서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첫 번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이 시가 나왔네요.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거래하더라도 기망인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가에 대해서. 두 번째,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 성실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를 고지한 상품 선정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이거 백화점 기망세일, 백화점에 대해서 기망세일이 있죠. 이게 좀 센스 있는 백화점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변칙세일, 할인 판매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정전의 가격으로서 판매를 계속한 그 사실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실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 대표적인 위법성이 있다고 판시한 게 바로 백화점 사기 세일이죠. 변칙 세일과 관련. 자, 두 번째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 이 지문도 자주 보는 판례입니다.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에게 의한 위탁 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입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한 경우 상거래에 용인되는 가장 광고로 위법성이 없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포인트 잡고 가장 광고의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시한 판례가 바로 첨단 오락타운 상가 분양 사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고요. 세 번째,
자,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하자 있는 어사표시 첫 번째 요 두 번째와 관련돼서 요 가로 1번과 관련돼서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자주 빈출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어사표시 허력 발생.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요거는 몇 조에 대해서 배웠죠. 자, 민법 111조부터 민법 113조와 관련돼서 우리 어사표시 도달과 관련돼서 허력 발생 시기. 어사표시가 도달된 후에 표의자의 상대방이 이를 요지하기 전이죠. 그러면 이때는 상대방은 표의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도달 후에는 자, 어사표시가 도달 후에는 도달했죠. 그러면 우리 어사표시 철회는 도달 전에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해결이 되네요. 자,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어사표시의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여기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도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달의 개념을 다시 한번 집어넣어야 되고, 자, 세 번째, 어사표시의 불도달 연착에 대한 불이익은 여기죠. 누가 부담하면 표의자가 부담하며 여기에 대한 표의자가 도달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에 대한 표의자가 입증하게 되고요. 여기 보통 우편이네요. 보통 우편 재작년에 출제됐죠. 보통 우편은 상당한 시일에 경과했다 해서 도달된 것으로 수정되지 않는다. 자, 우편물이 등기 취급한 내용 증명입니다. 그때는 수취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요 가로 2번과 관련돼서 우리 보통 우편과 내용 증명 등기 우편에 대해서 그래서 요 가로 1번과 가로 2번이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네 번째 표현자가 어사표시 발신 후입니다. 발신 후. 자, 그러면 사정 변경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어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도달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여기 이제 111조 2항에 나와 있죠. 자, 객지정안에 이거는 이제 뭐예요? 우리 도달주의로서 발신주의가 있죠. 그래서 발신주의 자주 출제되는 게 우리 개합법과 관련돼서 발신주의, 도달주의로서 발신주의. 그래서 이거는 객지정안의 계약은 성락의 의사표시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라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두는 게 제일 좋아요. 요즘은. 그래서 계약 그 다음에 뭐예요? 발입니다. 격성발. 그러면 이때는 효력이 아니라 성립한다라는 거. 그래서 격성발성. 그래서 요거 한번 꼭 이거 꼼꼼하게 이 5번과 관련돼서도 외워주면 좋아요. 그래서 효력성이 효력 발생과 관련돼 어사표시 효력 발생과 관련돼서 1, 2, 3, 4, 5 5개 지문은 자주 출제되는 빈도니까 6강과 관련돼서 그렇게 딱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